5장 복도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메리 레녹스에게는 처음에는 매일매일이 한결같이 똑같았다. 아침마다 테피스트리가 드리워진 자기 방에서 눈을 뜨면 마사가 벽난로 앞에 놓인 깔개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불을 지피고 있었다. 아침마다 메리는 놀잇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어린이 방에서 아침을 먹었다. 아침을 먹고 나면 메리는 창가에 서서 사방으로 펼쳐져 있고 하늘까지 솟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드넓은 황무지를 내다보았다. 메리는 한참 동안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방 안에 있어야 하는데 방 안에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깨닫고 밖으로 나가곤 했다. 메리는 이제껏 한 일 가운데서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며 오솔길이나 가로수길을 따라서 재빨리 걷거나 뛰기 시작할 때면 몸속에서 느릿느릿 돌던 피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마련이고 황무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맞서면서 스스로 몸을 단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메리는 그저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달릴 뿐이었다. 메리는 얼굴에와 부딪고 윙윙 울부짖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인처럼 자기를 뒤로 끌어당기는 바람이 딱 질색이었다. 그렇지만 메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히스 위로 불어오는 거칠고 신선한 공기는 메리의 바짝 마른 몸에 아주 좋은 뭔가를 허파에 가득 채워주었으며 뺨에 찰싹찰싹 부딪혀 발그레한 색을 띠게 해주었고 흐리멍텅한 눈을 반짝이게 해주었다. 며칠 동안을 거의 집 밖에서 지내고 난 어느 날 아침에 메리는 잠에서 깨어나면서 배가 고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메리는 아침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을 때 예전처럼 오트밀 그릇을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다가 옆으로 쓱 밀어버리는 대신에 숟가락을 들고 달려들어서 그릇이 싹 비어질 때까지 열심히 퍼먹었다. 마사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는 아주 밥을 잘 먹네이. 메리는 스스로도 좀 놀랐다. 오늘은 맛이 있어. 황무지 공기가 배를 고프게 해갖고 음식을 먹고 싶게 한 거에이. 먹고 싶을 만치 먹을 수 있으니께 아가씨는 아주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집은 아들이 12이나 되는 데다가 배가 고파도 뱃속에 집어넣을 게 없어이. 매일처럼 집 밖에 나가서 뛰어놀면은 뼈에 살도 좀 붙을 거고 얼굴 색깔도 그렇게 뇌랗지는 않겠쭈. 난 안 노는데 가지고 놀 게 아무것도 없는걸. 마사는 소리를 빽 내질렀다. 가지고 놀 게 없다고이. 우리 집 아들은 막대기랑 돌멩이를 갖고 노는디 여기저기 뛰어댕기고 고함도 치고 이것저것 살펴보고 하면서요. 메리는 고함을 치지는 않았지만 이것저것 살펴보기는 했다. 달리 할 일이 없었다. 메리는 여러 뜰을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니고 정원에 난 오솔길을 걸어다녔다. 가끔은 벤 웨더스타프 노인을 찾아가기도 했다. 메리는 몇 번인가 일하고 있는 벤 노인을 보기는 했지만 벤 노인은 너무 바빠서 메리를 거들떠보지도 않거나 아니면 너무도 뚱한 얼굴을 하고 있기 일쑤였다. 메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삽을 집어들더니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휙 돌아서서 가버린 적도 있었다. 메리가 유달리 자주 가는 데가 있었다. 담을 두른 뜰 바깥쪽으로 난 긴 산책로였다. 길 양쪽으로는 휑한 꽃밭이 있고 담에는 담쟁이 덩굴이 빽빽이 자라 있었다. 담의 어느 부분은 구불구불한 짙은 초록색 잎이 유독 무성했다. 그것만 오랫동안 보살피지 않은 것 같았다. 딴 데는 잘 다듬어져 깔끔해 보였는데 길 아래쪽 이 부근은 전혀 손질이 되어 있지 않았다.
벤 웨더스타프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며칠이 지난 뒤에 메리는 그것을 알아차렸고 왜 그런지 알고 싶었다. 메리가 멈춰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기다란 담쟁이 덩굴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언뜻 선홍색이 눈에 띄더니 쾌활하게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다. 담 위에 벤 웨더스타프 노인의 붉은 가슴 울새가 그 조그만 머리를 한축으로 갸웃하고 메리를 쳐다보느라 목을 앞으로 느려 빼고서 앉아 있었다. 메리가 외쳤다. 어머, 너구나. 정말 너니? 메리는 새가 자기 말을 알아듣고 대답해 주리라고 확신하기라도 하듯이 새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것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붉은 가슴 울새는 대답했다. 새는 메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저귀고 짹짹거리고 담을 따라서 폴짝폴짝 뛰었다. 새가 사람의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메리 아가씨도 새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성싶었다. 붉은 가슴 울새는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안녕, 바람이 좋지 않니? 햇빛이 좋지 않아? 모든 것이 다 근사하지 않니? 우리 같이 짹짹거리고 폴짝거리고 지저귀자. 자, 어서. 메리는 웃음을 터뜨렸고 새가 담을 따라서 통통 튀다가 조금씩 날다가 하자 메리도 새를 따라 다름질쳤다. 바싹 마르고 누렇게 뜨고 못생긴 가엾은 메리. 그런 메리가 잠깐 동안 거의 예쁘게 보일 지경이었다. 메리는 길을 따라 달려내려가며 소리쳤다. 난 내가 좋아. 난 내가 좋아. 메리는 자기도 짹짹거리고 휘파람을 불어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메리는 휘파람을 불 줄 몰랐다. 그래도 붉은 가슴 울새는 아주 만족한 것 같았고 다시 메리에게 짹짹거리고 휘파람을 불어주었다. 마침내 새는 날개를 펴고 쏜살같이 날아올라서 나무 꼭대기에 앉아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메리는 붉은 가슴 울새를 처음 보았던 때가 떠올랐다. 새는 나무 꼭대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메리는 과수원에 서 있었다. 지금 메리는 과수원의 다른 쪽에 담 바깥길에 서 있었다. 훨씬 아래쪽이었다. 담 안쪽에는 그 나무가 있었다. 메리가 중얼거렸다. 저 나무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뜰에 서 있는 거야. 문이 없는 뜰 말이야. 붉은 가슴 울새는 거기에 살고 있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봤으면. 메리는 첫날 아침에 들어가 본 초록색 문이 있는 곳까지 길을 따라 달려 올라갔다. 그러고 나서 다른 문 쪽으로 나 있는 오솔길을 따라 달려 내려가 과수원으로 들어갔다. 멈춰서서 올려다보니 반대쪽 담 너머에 그 나무가 서 있었고 붉은 가슴 울새는 막 노래를 끝마치고서 부리로 깃털을 다듬기 시작하는 참이었다. 메리가 말했다. 저기가 그 뜰이야. 확실해. 메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과수원 담을 천천히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똑같은 것밖에는 알아낼 수가 없었다. 담에는 문이 없었다. 메리는 다시 텃밭을 가로질러서 담쟁이 덩굴이 덮인 담 바깥에 나 있는 길로 나가 담 끝까지 걸어가며 천천히 살펴보았다. 문은 없었다. 메리는 다시 반대편 끝으로 가서 살펴보았다. 역시 문은 없었다. 정말 이상하네. 벤 웨더스타프 할아버지가 문이 없다고 했는데 정말인가 봐. 하지만 고모부가 열쇠를 묻어버렸다니까 10년 전에는 틀림없이 문이 있었을 거야. 메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며 슬슬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으므로
미셀 스와이트 장원에 온 것이 조금도 불만스럽지 않았다. 인도에서는 언제나 무덥고 나른해서 어떤 일에도 그다지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사실 황무지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 메리의 머릿속에서 거미줄을 말끔히 걷어내는 참이었고 메리는 조금씩 정신이 들기 시작했다. 메리는 하루 종일 집 밖에서 지내다시피 했고 밤에 저녁을 먹으러 테이블 앞에 앉으면 배가 고프고 졸리고 나른했다. 마사가 수다를 떨어도 심술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메리는 마사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마침내 마사에게 한 가지를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메리는 벽난로 앞에 놓인 깔개에 주저앉아 마사에게 물어보았다. 고모부는 왜 그 뜰을 싫어해? 메리는 마사 떠러 가지 말고 자기하고 같이 있자고 했고 마사도 싫다고 하지 않았다. 마사는 아직 어린데다가 동생들이 복작되는 오두막집에 익숙했으므로 마부며 고참 하녀들이 자기의 심한 사투리를 놀려대고 자기를 하찮은 어린애 취급하거나 아니면 끼리끼리 둘러앉아서 속닥거리거나 하는 아래층의 널따란 하인 숙소에 있기는 정말 따분했다. 마사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했고 깜둥이들의 시종을 받으며 인도에 살았던 이 희한한 아이는 마사의 관심을 끌만한 새로운 인물이었다. 마사는 앉으라고 하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깔개에 주저앉았다. 아가씨는 안직도 그 뜨락을 생각하세이? 그럴 줄 알았다니께요. 처음 그 야그를 들었을 땐 나도 그랬어이. 메리는 고집스레 물었다. 고모부가 왜 뜰을 싫어하냐니까? 마사는 다리를 괴고 편하게 앉았다. 저기 집 주위에서 울부짖는 바람소리를 들어봐이. 오늘 밤에 황무지에 나가면은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것슈. 메리는 그 바람소리를 듣기 전에는 울부짖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곧 이해할 수 있었다. 틀림없이 그 말은 공허하고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라는 뜻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인이 담이며 창문을 깨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처럼 그 소리는 집으로 마구 달려들어 휘둘고 있었다. 그렇지만 거인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활활 타는 난로가 있는 방 안은 어쨌든 아늑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메리는 잠깐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이내 다시 물었다. 그런데 고모부가 왜 그렇게 그 뜰을 싫어하냐니까? 메리는 마사가 그 까닭을 아는지 알고 싶었다. 그러자 마사도 두 손 들고 자기가 아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이고, 메들록 부인이 이 야그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디. 이 집에는 입에 올리면 안 되는 야그가 무지하게 많여유. 주인님 명령이거든요. 주인님 일에 하인들은 상관 말라고 허시쭈. 그 뜨락만 없었더라면은 그분은 그렇게 되지 않으셨을 텐디. 그 뜨락은 마님 거였어이. 갓 결혼하고 나서 마님이 만드신 뜨락이었고 마님은 그 뜨락을 엄청 사랑하셔가지고는 두 분이 직접 꽃을 돌보셨쭈. 정원사덜도 얼씬 못하게 했고요. 두 분은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꼭 잠그고 몇 시간이고 기시면서 책도 보고 야구도 하고 그랬쭈. 마님은 무척이나 애같은 구석이 있었대요. 가지 하나가 휘어져서 꼭 의자맨기롱 생겨먹은 오래된 난구가 있었슈. 마님은 그 난구 우로 장미가 자라게 해갖고 거기에 앉아있곤 하셨대요. 헌데 어느 날 마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는디 가지가 뚝 부러져 가지고
마님은 땅에 떨어져서 심하게 다치셨고 그 이튿날 돌아가셨어이. 의사더런 주인님도 미쳐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했다주. 그래서 주인님이 그 뜰학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이. 그 뒤로는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주인님은 누구든 그 뜰학 야근을 못하게 하시주. 메리는 더는 묻지 않았다. 메리는 빨간 불꽃을 바라보며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까보다도 훨씬 더 큰 소리로 울부짖는 듯했다. 그때 메리에게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다. 사실 메리가 미셀 스와이트 장원에 온 뒤로 4가지 좋은 일이 있었다. 붉은 가슴 울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새도 메리를 이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바람을 맞으며 뛰어다녀서 피가 따뜻해졌다. 또 몸이 좋아져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가 고파졌다. 게다가 딴 사람이 불쌍하다는 느낌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 메리가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뭔가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와 거의 구별할 수가 없어서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 기묘한 소리였다. 꼭 어디선가 아이가 울고 있는 듯했다. 가끔은 바람소리가 어린아이 울음소리처럼 들리지만 메리 아가씨는 꼭 그 소리가 밖에서가 아니라 집 안에서 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아주 멀리서 나기는 했지만 분명히 집 안에서 나는 소리였다. 메리는 고개를 돌려 마사를 바라보았다. 누가 우는 소리가 들리지? 갑자기 마사는 당황한 표정이 되었다. 아뇨, 저건 바람소리예이. 어떤 때에는 바람소리가 꼭 사람이 황무지에서 길을 잃어갔고 울고 있는 소리 맨키롱 들린다니께요. 온갖 소리가 다 나유. 하지만 들어봐, 저건 집안에서 나는 소리야. 아래층 긴 복도들 가운데 하나에서 나는 거야. 바로 그 순간에 분명히 아래층 어딘가에서 문이 열렸다. 엄청나게 거센 돌풍이 통로를 따라 불어오더니 둘이 앉아있는 방의 문을 꽝 하고 열어 젖혔다. 둘은 벌떡 일어섰고 불이 꺼졌다. 훨씬 더 똑똑히 듣게 해주려는지 우는 소리가 먼 복도를 온통 휩쓸고 있었다. 메리가 말했다. 그것 봐, 내가 말한 대로잖아. 누가 울고 있어. 하지만 어른은 아니야. 마사가 달려가서 문을 닫고 걸쇠를 내렸지만 문을 채 잠그기도 전에 두 사람 모두 멀리 떨어진 복도에서 꽝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한동안은 바람조차 울부짖기를 멈추었다. 마사는 우겨댔다. 바람소리예이. 바람소리가 아니면 식기질 하녀인 꼬마 베티 버터버스가 그러는 걸 거예이. 걔가 하루 종일 이가 아팠으니께요. 그렇지만 마사의 태도에는 어딘지 안절부절 못하고 어색해하는 점이 있어서 메리 아가씨는 마사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메리는 마사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지 않았다. 6장. 아이가 울고 있었어. 정말이야. 이튿날은 비가 다시 억수같이 쏟아졌고 메리가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황무지는 잿빛 안개와 구름에 가려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도저히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 메리는 마사에게 물었다. 이렇게 비가 오면 너네 오두막에서는 뭘 하니? 서로 멀찌감이 떨어져서 가만히 있으라고 애쓰주. 와, 그럴 때면은 우리가 정말로 많아 보여요. 우리 엄니는 원체 마음이 좋은 양반이지만서도
그럴 때에는 경장이 짜증을 내시쭈. 큰애덜은 외양간에 가서 놀아이. 디코는 몸이 홀딱 젖든 말든 신경도 안 써이. 갸는 해가 쨍쨍할 때처럼 밖으로 나가 놀아이. 비가 오면은 날씨가 좋은 날에는 보지 못하는 뭔가를 볼 수도 있다나유. 한 번은 도랑에 빠져갖고 반쯤 죽어가는 여우 새깽이를 봐가지고는 그놈을 따뜻하게 하느라 지 샤스 밑에 숨어서 집으로 데리고 왔어이. 시방도 고몸이 집에 있쭈. 또 한 번은 물에 빠져 다 죽게 된 까마구 새깽이를 보고 집에 데리고 와서 질들었어이. 허두 껌해서 수트라고 이름을 지었는디 뒷콘이 어딜 가든지 그놈도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날기도 하고 해서 따라가주. 어느 사이엔가 메리는 마사가 다정하게 이야기한다고 못마땅해 하지 않게 되었다. 심지어 메리는 마사의 이야기에 슬슬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마사가 이야기를 그치거나 딴 데로 가버리면 무척 속상해했다. 인도에 살 때 아야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마사가 들려주는 황무지 오두막집 이야기하고는 영 딴판이었다. 마사의 오두막집에서는 조그만 방 넷에 14이나 되는 식구가 살았고 배불리 먹을 수도 없었다. 아이들은 한 배에서 태어난 착한 장난꾸러기 콜리 새끼들처럼 서로 뒹굴면서 신나게 지내는 것 같았다. 메리는 무엇보다도 마사의 어머니와 디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마사가 자기 엄니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일을 했는지 이야기하면 언제나 마음이 편안해졌다. 메리가 말했다. 나도 같이 놀 수 있는 까마귀나 새끼 여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마사는 당황해서 물었다. 뜨개질할 줄 알어이? 아니, 바느질은요? 몰라. 책은 읽을 줄 알어이? 응. 그러면 책을 읽든지 아니면은 철자 공부를 하든지 허시쭈? 책을 많이 읽은 만한 나이가 됐으니께. 난 책이 한 권도 없는걸. 내 책은 다 인도에 두고 왔어. 안 됐네이. 매들록 부인이 아가씨가 도서실에 들어가도 된다고 허락만 하면은 거긴 책이 수천 권이나 있는디. 문득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메리는 도서실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지 않았다. 메리는 직접 가서 도서실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매들록 부인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부인은 언제나 아래층에 있는 안락한 가정부실에서 지내는 것 같았다. 이 괴상한 집에서는 도무지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었다. 사실 하인들 말고는 아무도 없었고 하인들은 주인이 집을 비우면 번쩍이는 녹그릇이며 양은 그릇이 주렁주렁 걸린 널따란 부엌과 넓은 하인 숙소가 있는 아래층에서 호사스럽게 지냈다. 하인 숙소에서는 모두들 하루에 8번씩 실컷 먹었으며 매들록 부인이 싫은 소리만 하지 않으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떠들썩하게 놀았다. 메리의 식사는 때맞춰 준비되었고 마사가 메리의 시중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누구도 좀처럼 일부러 메리에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다. 매들록 부인은 날마다 아니면 하루 걸러 한 번씩 메리를 보러 왔지만 아무도 메리가 뭘 하는지 묻지 않았고 메리에게 뭘 하라고 하지도 않았다. 메리는 영국에서는 아이에게 이렇게 대하나 보다고 생각했다. 인도에서는 언제나 아야가 보살펴 주었다. 아야는 메리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녔고 부지런히 시중 들어 주었다. 이제는 아무도 메리를 따라다니지 않았고 메리는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는 참이었다. 메리가 뭘 건네주었으면 하거나 옷을 입혀주었으면 하고 쳐다보면 마사는 메리를 멍청하고 아둔하다고 여기는 듯한 표정을 지었으니까. 한 번은 메리가 장갑을 끼워주기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마사가 말했다. 아가씨는 도대체 아무 생각도 없어이?
우리 수잔 애는 개우 4살인데도 아가씨보단 갑절은 더 영리해이. 어떨 적에 보면은 아가씨는 머리가 텅 빈 것 같다니께요. 메리는 그 뒤로 1시간 동안 청개구리같이 인상을 쓰고 있었지만 덕분에 아주 새로운 몇 가지 일을 생각하게 되었다. 메리는 그날 아침에 마사가 벽난로 앞에 놓인 깔개를 청소하고 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간 뒤에도 10분쯤 창가에 서 있었다. 메리는 도서실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곰곰이 따져보았다. 메리는 읽은 책이 거의 없다시피 했으므로 도서실 자체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그렇지만 도서실 이야기를 듣자마자 문을 잠가놓은 100개의 방이 떠올랐다. 정말 전부 다 문이 잠겨 있는지, 혹시나 어떤 방에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뭘 발견하게 될지 궁금했다. 진짜 방이 100개나 될까? 가서 문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면 어떨까? 그날 아침처럼 밖에 나갈 수 없는 날에 해볼 만한 일이었다. 메리는 어떤 일을 해도 괜찮은지 허락을 받는다는 건 배운 적이 없었고 권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으므로 설령 매들록 부인을 만났다고 해도 집안을 돌아다녀도 괜찮은지 물어봐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터였다. 메리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긴 복도가 있었고 거기에서 다른 복도들이 갈라져 나왔다. 긴 복도를 따라가니 짧은 계단이 나왔다. 계단을 올라가자 다시 다른 복도들이 나왔다. 문들, 또 문들이 있었고 벽에는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어쩌다가 음침한 색조에 기괴한 풍경화가 걸려있기도 했지만 대개는 공단이나 벨벳으로 만든 기묘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남녀의 초상화였다. 어느덧 메리는 벽이 온통 초상화들로 뒤덮인 기다란 회랑에 서 있었다. 어느 집에라도 이렇게 많은 초상화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메리는 자기를 빤히 내려다보는 듯한 얼굴들을 똑바로 올려다보면서 느릿느릿 걸었다. 모두들 인도에서 온 여자아이가 자기들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듯했다. 아이 그림도 있었다. 발까지 치렁치렁하게 늘어지는 두툼한 공단 드레스를 입은 여자아이들과 머리를 길게 기르고 퍼프 소매와 레이스 깃이 달린 옷을 입거나 목 둘레에 잔뜩 주름을 잡은 옷을 입고 있는 남자아이들. 메리는 아이들 그림을 볼 때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왜 이렇게 괴상하게 짝이 없는 옷을 입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걸음을 멈추고 올려다보았다. 메리를 닮은 고집 세어 보이는 못생긴 여자아이도 있었다. 그 아이는 무늬가 도드라진 초록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손가락에는 초록색 앵무새가 올라앉아 있었다. 눈매는 날카롭고 호기심이 많아 보였다. 메리는 그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너 지금 어디에 사니? 난 내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틀림없이 이렇게 기묘한 아침을 지내본 아이는 아무도 없었으리라. 어마어마하게 커다랗고 구불구불하게 뻗어있는 집에는 조그마한 메리 말고는 아무도 없는 듯했다. 메리는 위층과 아래층을 돌아다니며 좁고 넓은 통로를 지나다녔지만 자기 말고는 누구도 지나다닌 적조차 없어 보였다. 집을 지으면서 이렇게 방을 여럿 만든 걸 보면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지만 방은 전부 텅 빈 것처럼 보여서 누가 살았다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메리는 위층에 다시 올라가서야 어떤 방에 손잡이를 돌려볼 생각을 했다. 매들록 부인이 말한 대로 문은 죄다 닫혀 있었다. 하지만 마침내 메리는 어떤 방에 손잡이를 쥐고 가만히 돌려보았다.
손잡이가 수월하게 돌아갔다. 살짝 밀어보자 천천히 묵직하게 문이 열렸다. 메리는 기겁할 뻔했다. 육중한 문을 여니 거대한 침실이 나왔다. 벽에는 수놓은 벽걸이가 걸려있고 인도에서 본 것과 비슷한 상간무늬 가구가 놓여 있었다. 황무지를 향해 나있는 커다란 창문의 창틀은 나무로 되어 있었다. 벽난로 선반 위에는 그 뻣뻣하고 못생긴 여자아이의 초상화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아이는 아까보다도 더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메리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메리는 중얼거렸다. 아마 얘는 전에 여기에서 잤을 거야. 하도 날 빤히 쳐다봐서 기분이 나쁜데? 메리는 여러 방의 문을 열고 또 열었다. 너무 많은 방을 구경해서 무척 피곤해지기 시작했고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틀림없이 방이 100개는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방마다 오래된 그림이나 괴상한 장면을 수놓은 낡은 테피스트리가 걸려 있었다. 거의 모든 방에 기묘한 가구와 기묘한 장식품이 있었다. 부인들이 썼음직한 어떤 방에는 술을 놓은 벨벳 벽걸이가 벽에 쭉 걸려 있었고 100개쯤 되는 작은 상아 코끼리가 들어있는 장식장이 있었다. 코끼리는 모두 크기가 달랐다. 코끼리 부리는 사람이 올라타고 있는 코끼리며 1인승 가마를 등에 지고 있는 코끼리도 있었다. 몇 개는 나머지 것들보다 훨씬 더 컸고 몇 개는 아기 코끼리처럼 조그마했다. 메리는 인도에서 상아 조각품을 본 적이 있었고 코끼리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없었다. 메리는 장식장 문을 열고 작은 의자 위에 올라서서 상아 코끼리들을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놀았다. 그러다가 실증이 나자 메리는 코끼리들을 가지런히 늘어놓고 나서 장식장 문을 닫았다. 지금껏 긴 복도며 빈 방들을 돌아다녔지만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 방에서 메리는 뭔가를 보았다. 막 장식장 문을 닫았을 때 조그맣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메리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벽난로 곁에 놓인 소파를 살펴보았다. 소리는 거기에서 나는 듯했다. 소파 한 구석에 쿠션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 벨벳 쿠션에는 구멍이 나 있었고 그 구멍으로 겁에 질린 눈을 한 조그만 머리가 밖을 살짝 엿보고 있었다. 메리는 그게 뭔지 보려고 살그머니 기어갔다. 반짝거리는 눈은 잿빛 생쥐의 눈이었다. 생쥐가 쿠션에 구멍을 뚫어서 안락한 둥지를 틀어놓았다. 생쥐 옆에는 새끼 6마리가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100개의 방에 달리 살아있는 것이 없어도 조금도 외로워 보이지 않는 생쥐 7마리. 메리는 중얼거렸다. 요 녀석들이 겁내지만 않으면 내가 데려갈 텐데. 메리는 오랫동안 헤매고 다녀서 무척 지쳤으므로 도저히 더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제 방으로 가려고 마음먹었다. 메리는 2번인가 3번인가 다른 복도로 들어섰다가 길을 잃어서 다시 길을 찾을 때까지 이리저리 헤매야 했다. 마침내 자기 방이 있는 복도에 다다랐다. 방에서 꽤 떨어진 데였고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메리는 벽에 테피스트리가 걸려있는 짧은 통로의 끝처럼 보이는 곳에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또 길을 잘못 들었나 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어쩜 이렇게 조용하담? 메리가 막 말을 끝냈을 때 어떤 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렸다. 울음소리였지만 어젯밤에 들었던 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이번에는 짧았다. 짜증을 부리며 아기처럼 징징대는 소리가 벽을 통해 새어나왔다. 메리의 가슴이 콩콩 뛰었다.
어젯밤보다 더 가까워. 이건 울음소리야. 메리는 무심코 가까이에 걸린 테피스트리에 손을 댔다가 화들짝 놀라서 펄쩍 뛰어 물러섰다. 테피스트리는 활짝 열린 문을 가리고 있었다. 문 안으로는 복도가 쭉 이어져 있고 메들록 부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얼굴로 열쇠 꾸러미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메들록 부인은 메리의 팔을 낚아채더니 밖으로 밀어냈다.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아가씨한테 뭐라고 했죠? 모퉁이를 잘못 돌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러고 있는데 누가 우는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에 메리는 메들록 부인이 아주 싫었지만 그 다음 순간에는 부인을 더욱더 끔찍이 싫어하게 되었다. 가정부는 이렇게 말했다. 아가씨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아가씨 방으로 가요. 안 그러면 따귀를 갈겨줄 테니까. 부인은 메리의 팔을 붙잡고 때밀다시피 밖으로 밀어냈다. 부인은 메리를 질질 잡아 끌고 복도를 따라 내려가서 모퉁이를 돌아 다른 복도로 들어섰다. 마침내 메리의 방에 다다르자 메들록 부인은 메리를 안으로 집어넣었다. 자, 있으라고 한 곳에 얌전히 있어요. 안 그러면 문을 잠가버릴 테니까. 주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가씨한테 가정교사를 붙이는 편이 낫겠군요. 아가씨를 잘 감시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난 지금도 일이 너무 많아요. 부인은 방에서 나가 문을 꽝 닫았다. 메리는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벽난로 앞에 놓인 깔개에 주저앉았다. 메리는 울지 않았다. 이를 빠득빠득 갈았을 뿐이었다. 메리는 중얼거렸다. 누가 울고 있었어. 그랬어. 분명히 그랬다고. 2번이나 울음소리를 들었으니 언젠가는 알아낼 수도 있을 터였다. 메리는 오늘 아침 아주 많은 것을 알아냈다. 오랜 여행을 하고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어쨌든 하루 종일 메리를 즐겁게 해줄 만한 뭔가가 있던 날이었다. 상아 코끼리들을 가지고 놀았고 잿빛 생쥐야 벨벳 쿠션 둥지 속에 있는 새끼 생쥐들도 보았으므로